여러분, 클라우드 MD나 에이전트 MD 파일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보지 않았다면 진짜 AI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다들 하고 있잖아요. 좋은 거 맞겠죠? 그런데 만약 클라우드 MD와 에이전트 MD 파일에 대한 연구가 방금 나왔는데 수치가 좋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꽤 나빴습니다. 소넷 4.5, GPT 5.2, 5.1 미니, 그리고 퀸 3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에이전트 MD나 클라우드 MD 파일을 제공했을 때 오히려 일관되게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할 문제죠. 저도 에이전트 MD나 클라우드 MD를 안 작성해서 프롬프트 문제가 생긴 거라는 말일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너무 중요하대요. 모든 코드베이스에 필요하대요. 다들 자기만의 규칙 파일이나 스킬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구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면 꽤 심각한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을 깊이 파봐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일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에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일들이 모델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컨텍스트 관리와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 재미있게 깊이 파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연구로 뒷받침되는 걸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 이런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에이전트 MD 파일이 실제로 유용한지 같은 것들을 검증하는 연구들이요. 스킬즈 벤치는 모델이 작업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스킬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측정하는 벤치마크입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 했을 때 모델이 정답을 맞힐 확률이 더 높아지는 이유를 밝히려는 벤치마크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재미있는 주제가 많고 전부 컨텍스트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AI 코딩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AI나 엔트로픽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제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회사 다 저한테 돈을 안 주는데 팀 월급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스폰서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클로버, 아니 오픈클로가 증명한 게 하나 있다면 AI는 자체 컴퓨터를 갖고 있을 때 훨씬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폰서가 정말 기대되는데 맥미니는 아닙니다. 데이토나입니다. GPU 클라우드냐고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좋습니다.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는 탄력적 컨테이너입니다. 에이전트가 코드를 편집하고, 작성하고, 실행하고, 파일을 변경하고, 기트에서 작업하는 등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데이토나가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데이토나로 보안 샌드박스를 설정하는 건 이렇게 간단합니다. FIK로 데이토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샌드박스를 정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선택사항인 트라이 캐치 래퍼인데 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샌드박스는 await 데이토나입니다. equals await 샌드박스 프로세스 코드런입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전달하면 됩니다. 코드가 실행되고 응답을 받고 실패하면 에러를 던지고 성공하면 결과를 표시합니다. 원격 박스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게 이렇게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파이썬 바인딩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다른 언어는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스냅샷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거든요. 도커나 쿠버네티스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데이토나에서도 문제없이 실행됩니다. 네트워킹부터 메모리, 스토리지까지 모든 혜택이 정말 대단합니다. 촬영 중에 알았는데 이제 모든 주요 OS에서 가상 데스크톱과 함께 풀 컴퓨터 유즈 샌드박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제가 이야기한 모바일 앱 배포를 하는 회사들이 갑자기 클라우드 기반 빌드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이 맥 OS 자동화를 쓰고 있을 겁니다. 플랫폼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알면 더 놀랍습니다. 컴퓨터 시간당 5센트, 메모리 시간당 1.6센트입니다. 스토리지는 기가당 시간당 비용이 거의 측정 불가능할 정도이고 모든 게 즉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컴퓨터만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이 금방 바닥을 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샌드박스가 필요하시면 데이토나를 쓰셔야 합니다. 필요 없으시더라도 곧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널리 퍼진 관행은 에이전트 MD 같은 컨텍스트 파일을 사용해서 코딩 에이전트를 레포지토리에 맞춤 설정하는 것인데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관행이 에이전트 개발사들에 의해 강력히 권장되고 있지만 이런 컨텍스트 파일이 실제 업무에서 정말 효과적인지에 대한 엄밀한 조사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질문을 탐구하고 두 가지 보완적인 설정에서 코딩 에이전트의 태스크 완료 성능을 평가합니다. 하나는 인기 래퍼의 LM이 생성한 컨텍스트 파일을 사용한 벤치마크 태스크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컨텍스트 파일이 포함된 래퍼의 이슈를 새로 수집한 것입니다. 에이전트 MD가 뭔지 그리고 이니트 명령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T3 채트의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클라우드 코드가 래퍼에서 작업할 때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에이전트 MD인데 클라우드 MD로 신링크한 거거든요. 아마 유용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펜펌을 사용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브, 린트, 린트픽스, 책, 테스트, 왓치, 베스트, 팜팸 제너레이트 같은 일반적인 스크립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부 패키지 제수엔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살짝 드러납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의 스포일러입니다. 펜피엠 대부를 실행하지 마라. 이미 실행 중이라고 가정하라. 펜피엠 빌드는 차이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기호가 있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프론트엔드 폴더, 백엔드 폴더, 공유 폴더, 앱, 그리고 컴백스 관련 폴더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타피시를 여기에 넣은 거예요. 이게 모드를 많이 혼란스럽게 해서 쓰지 말아야 할 곳에서 타피시를 쓰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감사도 같이 하게 됐네요. 자주 하는 패턴들과 권장 방법에 대한 키 패턴이 있습니다. 코드 스타일에 관한 내용, 이펙트를 어떻게 쓰는지, 컴백스 가이드라인을 따르라, 컴백스 쿼리에서 필터를 사용하지 마라 같은 것들입니다. 위드 인덱스를 사용하라, 컴백스 함수에 항상 리턴 밸리데이터를 포함하라, 내부 쿼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리턴 밸리데이터를 항상 포함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코드 베이스가 왜 그렇게 하나 궁금했는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었네요. 팀의 다른 누군가가 그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취향 존중이죠. 추가 정보 섹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한 건데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파일이 대체 뭘 하는 건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레포 개요 같은 거잖아요. 이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간단히 말하면 컨텍스트 관리입니다. AI 시스템에 프롬프트를 보낼 때 그 프롬프트만 모델에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생각하는 방식은 꽤 단순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죠? 이것이 컨텍스트에 존재하는 첫 번째 블록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모델이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후속 질문이 있으면 아까 그것에 대해 더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추가 질문을 하면 그것도 컨텍스트에 추가됩니다. 색상 구분을 하면 파란색이 여러분이고 노란색이 출력, 즉 에이전트입니다. 질문을 하면 그게 컨텍스트에 들어갑니다. 모델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위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기반으로 자동 완성을 합니다. 다음에 올 가장 가능성 높은 문자 조합이 뭔지를 예측하는 거죠. 그걸 반복해서 답변이 완성되면 멈춥니다. 그러면 또 다른 후속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토큰, 즉 작은 문자 조합들을 계속 추가합니다. 이건 엄청난 단순화인데요. 맨 위 부분을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의 질문이 컨텍스트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 앞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할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짧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간단한 AI 에이전트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역할입니다. 오플라우터의 채팅에서는 직접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피그라틴으로 답변하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튜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이제 피그라틴으로 답변합니다. 제 질문보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거부하려고 해도 이걸 수정할 수 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그라틴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피그라틴으로 말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사용자 입력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걸 논의할 때 정말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계층 구조의 최상위는 항상 회사가 모델에 훈련시킨 동작이지만 탈옥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말라거나 특정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주면 시스템 프롬프트가 사용자 프롬프트보다 우선합니다. 이 계층 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바이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오픈AI가 최상위 레이어로 절대 핵무기 제조를 도와주지 말라는 규칙을 넣었다고 합시다. 이게 아무것도 오버라이드할 수 없는 최상위 프로바이더 인스트럭션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역할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고 정말 효율적인 핵무기를 만들라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프로바이더가 그 위에 그걸 방지하는 규칙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프로바이더 인스트럭션이 최상위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메시지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메시지이거든요. 프로바이더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 개발자 메시지 순입니다. 개발자 메시지는 개발자 프롬프트라고도 합니다. 이건 시스템 프롬프트와 사용자, 프롬프트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레이어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에이전트 MD 같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것인데 꼭 시스템의 일부는 아닌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커서를 사용하면서 커스텀 규칙을 추가하면 그것들은 여러분이 보내는 메시지와 커서가 작성한 시스템 프롬프트 사이에 존재합니다.
채팅에서 누군가 올바르게 지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컨텍스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분의 한 개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D3 채트에서 A 채팅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보낼 때 채팅 히스토리를 보내고 저희가 시스템 프롬프트와 다른 데이터를 위에 붙여서 보냅니다. 그걸 모델에 보내면 모델이 응답을 생성하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용자와 시스템 프롬프트 사이의 이 공간입니다. 클라우드 코드에 사용되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커스터마이즈할 수는 없습니다. 오픈소스도 아니니까요. 거기에 접근할 수 없고 이미 자체 설정이 있는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 겁니다. 에이전트 MD, 클라우드 MD 같은 것들은 바로 여기에 위치합니다. 이건 시스템 프롬프트와 사용자, 프롬프트 사이에 항상 존재하는 레이어입니다. 이 스레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하고 에이전트가 기능은 추가했는데 타입 체크를 까먹으면 타입 체크해줘라고 후속 요청을 하면 에이전트가 수정해서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을 요청하면 히스토리에 타입 체크를 해야 한다는 정보가 이미 있으니까 컨텍스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별도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보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앞선 히스토리에서 그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로 가득 찬 히스토리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이 기능이 400줄의 코드였다면 그게 전부 컨텍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 코드가 다음 요청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매 토큰마다 전부 처리되고 전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제로 원하는 작업에서 모델의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이야기할 때 정말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모델을 도와주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개발자로서 끝없는 회의가 얼마나 싫은지 다들 아시잖아요. 제품팀과 디자인팀이 5번이나 왔다 갔다 한 버전의 세세한 디테일을 다 알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말이죠. 왜 AI는 우리보다 그걸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쓸모없는 정보를 잔뜩 주면서요. AI에게 뭔가를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분적으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에이전트 엔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에게 코드베이스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면 이번 작업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에 대해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에이전트 엔드에서 백엔드의 터피시를 사용한다고 언급하면 이제 모델이 터피시 쪽으로 편향됩니다. 실제로는 소수의 레거시 함수에만 터피시를 사용하는데도 말이죠. 터피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컴백스 파트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터피시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도 훨씬 더 쉽게 터피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걸 제거하고 레거시 기술이라는 별도 섹션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에이전트 엔드를 업데이트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처음 클론하고 나서 입력하는 이니트 명령으로 클라우드 MD를 초기화해서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델이 이미 알고 있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면 에이전트 MD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채팅에서 좋은 예시가 나왔네요.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다들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고 계시죠? 원래 그런 겁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 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모델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그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컨텍스트에 들어가면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자동 완성 기계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시 돌아가서 모델이 타입 체크를 해야 하는데 잘 안 하고 있다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모델이 한 것들을 살펴보고 타입 체크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타입 체크가 포함되지 않은 명령을 실행했다면 그 명령에 타입 체크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거나 말이 안 되면 그때 변경을 합니다. 에이전트가 일관되게 타입 체크를 까먹는다면 그때 에이전트 MD에 넣으세요. 모든 변경사항에 타입 체크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니트를 실행해보겠습니다. 이건 논이라는 프로젝트로 프레임의 대안입니다. 비디오 리뷰 용도인데 어느 시점에 이니트로 디자인 랭귀지까지 전부 생성했나 봅니다. 멈추고 삭제하고 다시 이니트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이전트 MD에 무엇을 넣어야 하고 넣지 말아야 하는지는 이따 다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구에 좀 더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숫자로 뒷받침하는 게 좋겠죠?
벤치마크 컨텍스트 파일이 GitHub 이슈 해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컨텍스트 파일이 실제 코딩 태스크 해결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기 레포와 덜 알려진 레포 모두에서 에이전트를 평가하고 중요한 것은 레포 개발자가 직접 제공한 컨텍스트 파일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테스트했습니다. 첫째, 개발자가 해당 레포에 대한 인스트럭션 파일을 작성해서 제공한 경우입니다. 실제 레포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겁니다. 둘째, 그 파일을 제거해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는지 본 것이고, 셋째, 에이전트가 작업 전에 자체적으로 인스트럭션 파일을 생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스크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테스트 결과, 개발자가 제공한 파일은 파일이 전혀 없을 때와 비교해서 성능을 아주 약간만 개선했습니다. 평균 4% 향상인데 렐렘이 생성한 컨텍스트 파일은 오히려 약간의 부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평균 3% 하락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다양한 렐렘과 프롬프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컨텍스트 파일 생성에 사용된 다양한 렐렘과 프롬프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상세한 분석에서는 컨텍스트 파일이 코딩 에이전트의 탐색, 테스트, 추론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비용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당분간은 렐렘이 생성한 컨텍스트 파일은 생략하고 레포에서 사용할 특정 도구 같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포함하라고 권장합니다. 에이전트 개발사의 권장과는 반대되는 결론입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 제가 실제로 작업 중인 프로젝트에서 이니트를 실행했습니다. 론이라는 프로젝트인데 프레임.io의 대안으로 오픈소스로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팀의 비디오 리뷰를 위한 도구입니다. 클라우드 MD를 이니트로 생성해봤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클라우드.i가 이 레포에서 코드 작업을 할 때 가이드를 제공하는 파일입니다. 모든 이니트에서 이런 소개를 사용하더라고요. 론은 크리에이티브 팀을 위한 비디오 리뷰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가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타임스탬프 댓글을 남기고 팀과 프로젝트 계층 구조 내에서 리뷰 워크플로우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실행 가능한 모든 명령어를 보여줍니다. 아키텍처는 프론트엔드가 10스택 스타트입니다. SPA 모드, 리액트 19, 비트, 백엔드는 컴백스 함수가 /컴백스에 있고 인증, 비디오, 파이프라인, 스토리지 등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나우트 데이터 엘리어싱에 대한 키 패턴도 잔뜩 있습니다. 인증 가드, 컴백스 액션 등등이 있고 데이터 모델과 비디오 워크플로우 상태에 대한 매우 모호한 설명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코드베이스에 이미 있는 정보라면 에이전트 MD 파일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대체로 이 모델들은 아주 긴 스레드에서 배시 호출을 하고 제공된 도구를 사용하도록 강화학습으로 엄청나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코드베이스에서 정보를 찾는데 정말 뛰어납니다. 깨진 UI에 스크린샷을 붙여넣고 에이전트 MD도 없이 고쳐달라고 하면 UI의 특정한 문자열을 찾아냅니다. 코드베이스에서 리프그래프로 찾을 때까지 검색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걸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변경을 합니다. 완료했다고 알려주고 그러면 끝입니다. 이 모델들은 작업의 중요한 파일과 폴더를 파악하는데 정말 뛰어납니다.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찾는데도 뛰어납니다. 패키지 재수연을 확인하니까요. 어떤 의존성이 있는지도 패키지, JSON과 실제 사용하는 파일들을 확인해서 잘 파악합니다. 재밌게도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아직 패키지, JSON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 변수를 사용하라고 했더니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화되지 않아서 없는 것들을 임포트하려고 했습니다. 이 도구들이 하는 가정이 있지만 그 가정들은 실제 코드베이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실제 코드베이스에서 작업하고 있을 테니 그래서 잘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넣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델과 에이전트가 이상적이지 않은 동작을 보일 때 그때 에이전트 MD 파일을 만들고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타입 체크를 일관되게 안 하는데 하게 하고 싶다면 그게 에이전트 MD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존성 중 하나를 잘못된 패턴으로 계속 사용하려고 한다면 하지 말라고 알려주세요. 에이전트 MD나 클러드, MD 파일이 첫 번째로 손대야 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델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걸려야 하는지에 대한 직관을 키워야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태스크를 주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나면 설정을 잘한 겁니다. 간단한 작업을 시켰는데 오래 걸린다면 뭔가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제가 변경할 곳을 찾는 우선순위는 에이전트 MD 파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코드베이스 자체에서 시작합니다. 모델이 뭔가를 찾기 힘들어한다면 아마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옮기세요. 에이전트가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도구이거나 모델에게 혼란스러운 형태일 수 있습니다. 고치세요. 에이전트가 한 곳의 파일을 변경했는데 다른 곳이 깨진다면 오퍼스에서 코덱스로 바꿔보는 게 좋을 겁니다. 실패가 발생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서의 변경이 저기를 깨뜨렸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에이전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훨씬 더 잘 쓰는 방법은 에이전트 MD나 클라우드 MD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더 나은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 타입 체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모델에 노출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올바른 것을 하기 쉽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전체 코드베이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설계하면 그게 훨씬 더 큰 성과입니다. 에이전트 MD는 거의 반창고 같은 해결책입니다. 문제 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코드베이스를 에이전트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 더 나은 기술을 찾을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에이전트 MD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힌트를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출력을 읽는 겁니다. 여기서 init 명령을 실행했더니 6가지 패턴을 검색하고 21개 파일을 읽었습니다. 어떤 파일을 읽었는지 보겠습니다. 패키지 제수엔을 읽고 레드미를 읽고 코드베이스에서 별표를 검색했습니다.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100개 파일이면 아마 전체 파일 목록을 보기 위한 것 같습니다. 전체 코드베이스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꼼수인 거죠. 그 다음 F 폴더에서 테스나 테섹스 패턴의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컴백스도 마찬가지로 했고 일반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컴백스 스키마를 찾았고 앱 라우트를 찾았습니다. 비트 설정, 트스 컨피그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읽은 후에 코드베이스를 잘 이해했다고 결론 짓고 이걸 작성했습니다. 전부 이미 찾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걸 찾고 작성하는데 1분 남짓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말은 이 정보 중 거의 아무것도 유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채팅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 제가 갖고 있던 오해이기도 합니다. 매번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전체 레포를 요약하라는 태스크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훑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르게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겠습니다. 클라우드 MD가 사라졌습니다. 클라우드 코드를 실행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앱의 비디오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앱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컨텍스트에 미리 제공되는 정보가 없습니다. 아는 거라곤 클라우드 코드이고 파일이 있는 프로젝트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진짜 생일 모자를 넣었는데 애니메이션이 금방 멈추네요. 웃기네요. 이제 탐색을 시작합니다. 컨트롤 더하기 5를 눌러서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꽤 빠르게 탐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드베이스의 비디오 파이프라인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비디오가 어떻게 업로드되고 처리되고 저장되는지, 데이터베이스의 비디오 스키마, 비디오 액션과 처리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브 에이전트를 생성해서 탐색하고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에이전트 MD에서 얻었을 정보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보고 나서 그 파일을 복원한 상태로 다시 실행해보겠습니다. 1분 11초가 걸렸고 꽤 괜찮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init로 생성한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MD 파일이 있는데도 거의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일 이름을 좀 더 일찍 특정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비교해보면 이것에 대해 코드베이스를 탐색하라고 했고 비디오가 어떻게 업로드되는지 등등이 나옵니다. 스키마 파일을 알고 있고 비디오 액션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숨겨진 이전 단계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파일 이름을 훨씬 빨리 식별하긴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이머가 멈춘 것 같습니다. 이 뷰로 갔다가 돌아올 때 타이머가 멈추더라고요. 성능 최적화를 하다가 뭔가 깨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MD가 있는 실행은 1분 29초가 걸렸고 없는 버전은 1분 11초만 걸렸습니다. init 명령으로 바로 생성한 클라우드 MD 파일인데도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코드베이스가 바뀌었다고 칩시다. 비디오 액션 파일이 더 이상 유일하게 중요한 곳이 아니게 되었고 누군가 그 MD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걸 깜빡했다면요. 이제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모든 문서와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MD 파일도 구식이 됩니다. 그러면 뭘 선호하시겠습니까? 25%의 시간 페널티에 구식이 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죠. 한 번만 해본 거 아니냐고요. 같은 것을 10번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바꿔도 매번 다른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가 똑같은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연구를 발표하기만 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비용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거 있잖아요. 비용, 컨텍스트, 소요 시간이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제1회성 테스트에서 본 20%라는 수치가 어째서인지 연구의 20%와 정말 잘 맞아떨어집니다. 신기하죠? 제가 방금 경험한 건 분명히 일회성이고 한 번에 시연한 일관된 현실이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채팅에서 링컨이 또 좋은 예시를 들었습니다. 에이전트 MD 파일에 프로젝트 구조가 구식으로 남아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파일을 계속 잘못된 위치에 놓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클라우드 MD나 에이전트 MD에 오래전에 바꿨어야 할 것이 남아있어서 생긴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테스트는 에이전트가 태스크 직전에 새로 생성한 컨텍스트 파일로 진행된 겁니다. 구식이 될 수가 없었는데도요. 구식 컨텍스트 파일은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제 철학은 뭘까요? 핵심은 모델이 일관되게 잘못하는 것들로부터 방향을 잡아주는데 이 파일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 놀랍습니다.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에이전트 MD에서 더 많은 부분을 삭제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새 모델을 시도할 때 가끔 완전히 삭제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본 다음 중요한 부분만 다시 가져옵니다. 제가 추천하는 소소한 꿀팁이 있는데 다른 에이전트 코딩 영상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이건 전부 쓰레기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이 파일의 역할은 에이전트가 이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때 마주칠 수 있는 흔한 실수와 혼란 포인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면 함께 작업하는 개발자에게 알리고 에이전트 MD에 기록해주세요. 그래야 미래의 에이전트가 같은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주는 지시는 실제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계속 클라우드 MD나 에이전트 MD를 바꾸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에이전트가 막혔을 때 그 파일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에이전트가 뭔가에 막히거나 놀랍거나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가서 고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작업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에이전트 MD에 이걸 슬쩍 넣으려고 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에이전트가 뭘 이해하고 뭘 이해하지 못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런 다음 에이전트가 힘들어하는 것들과 혼란스러워하는 것들, 그리고 실수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에 맞춰 코드베이스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모델에게 파일을 변경하라는 이 지시가 실제로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파일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게 해서 그 정보를 가져가 다른 것을 수정하는 데 쓰려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뭘 힘들어하는지 알면 코드베이스 아키텍처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변경사항의 5분의 1도 안 되는 것만 머지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분의 4는 코드베이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합니다. 대체로 개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게 에이전트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오도해서 여러분과 에이전트 모두의 성공을 위한 설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저는 에이전트에게 이 앱에는 사용자가 없다. 아직 실제 데이터가 없다. 원하는 대로 하고 걱정하지 마라. 출시할 때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프로젝트가 이미 라이브인 경우에도요. 이상한 데이터, 백필 패턴에 시간을 많이 쓰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MD나 클라우드 MD에 자주 넣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완전히 초기 단계이고 스키마를 완전히 바꿔도 괜찮다. 올바른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클라우드 MD나 에이전트 MD 파일에 넣는 내용입니다.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속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건데 정말 잘 됩니다. 또 자주 겪는 예시로 여러 단계가 필요한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 3단계를 요청하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2단계를 알아서 시도합니다. 안 되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프로세스의 2단계에서 에이전트가 막히면 3단계를 하라고 시키세요. 그러면 2단계를 꽤 일관되게 스스로 해결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진심으로 즐기면서 발견하고 실험하는 똑똑한 엔지니어링 해킹입니다. 경험을 쌓아야 아는 것들이에요.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컨텍스트가 중요한지에 대한 직관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대한 클라우드 MD 파일과 잔뜩 쌓인 스킬, 사용하지도 않는 MCP 서버, 누군가 깃허브에서 알려준 커서 룰로 컨텍스트를 가득 채우면 모델이 왜 잘못하는지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베이스, 프롬프트, 그리고 최소한의 에이전트 MD 파일만 있으면 에이전트가 오도될 수 있는 곳을 의미 있게 줄인 겁니다. 에이전트가 하는 모든 잘못된 행동은 가지고 있는 소스 중 하나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소스를 줄이면 에이전트가 올바르게 행동할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킬에 대해서도 곱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이 모든 것이 매우 다르고 새롭고 좀 미친 것 같지만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정말 즐기고 있고 이런 생각들과 교훈이 배워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많이 실험해봐야 합니다. 이건 예전 코딩과 너무 다르고 어떤 스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다른 것들은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만드는 콘텐츠에서 전달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알려주세요.